대장을 대표하는 대장학문외과 의원, 장편환외과의 엉덩이 대장 이성근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제 치질이 뭔지도 아셨고 치질이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된다는 것도 아셨어요. 또 뭐가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환자분들이 검사 다음으로 걱정하시는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치질 수술 얘기하시는군요. 네. 주위에 혹시 치질 수술을 받아보신 분이 계세요? 아니요. 그래도 이 영상 찍는다고 미리 치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오셨을 건데 네. 치질 얘기가 되게 많죠. 치질 수술하면 아프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고 치질 수술하고 나서 변실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치질 수술에 대해서 원장님만의 철학이 있다고 또 들었어요, 제가. 근데 혹시 그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요. 치질은 꼭 수술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치질 수술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꽤 됐죠. 치질 대장학문 세부 전문의가 된 게 꽤 오래 전인데 대장학문 전문병원에서부터 제가 출발을 했고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전임 일을 마치고 우리나라 3개 있는 대장학문 전문병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수원에 장편환외과까지 외길로 대장학문 질환을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많습니다. 꼭 수술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치질은 무조건 수술할 필요는 없다. 사실 3기나 4기라도 불편하지 않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20년, 30년 이렇게 치질이 있지만 뭐 불편한지 모르고 지내시는 분도 많으세요. 심지어 치질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시는 분도 많으세요. 3기인데 4기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 분들까지 수술을 해야 되느냐? 교과서에는 3기, 4기면 수술하라고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뭐 치질이 암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2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치질은 합병증이 생기거나 불편하지 않으면 무조건 수술할 필요 없다. 그렇게 제가 진료를 임하고 있고요. 두 번째의 진료 철학은 치질 수술은 개인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느꼈던 아쉬움은 소위 이제 100가지 치질이 있으면 수술 방법이 100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수술 방법만을 좀 적용하는 그런 거는 저는 좀 싫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의료 소비자인 분들, 치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맞춤형으로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두 가지가 저희 치질에서의 진료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그 흔히 이야기하는 치질, 그러니까 치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 말씀이시죠? 두 가지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데 2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저도 수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불편한 경우에 치질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경우에는 수술을 저도 권유를 합니다. 근데 모든 수술이라는 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합병증이라는 게 사실은 있어요.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수술에 합병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의사들은 합병증이 안 생기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수술의 합병증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편하지 않거나 합병증이 없으면 굳이 수술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하죠. 일단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약물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고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욕 같은 생활요법인데요. 그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도 많죠. 증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치질 3기가 2기가 되고 4기가 3기가 되고 2기가 되고 1기가 된다는 건 아니고요. 치질은 없어지진 않지만 치질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그렇게 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피가 나거나 간지럽거나 불편한 증상은 약이나 연고나 보존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 약물 치료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요즘 선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치질에 관련된 약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등장을 했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좀 좋아졌으니까. 근데 대신에 약국에서 사시는 거 하고요, 의사한테 와서 처방받는 거랑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놀라실 거예요. 하루에 3번 정도 드신다고 하고 보통 2, 3주 정도 처방하는데 60갑세를 기준으로 해서 약국에서 사는 게 한 3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드시면 7, 8,000원 밖에 안 해요. 보통 약국에서는 2-3달치를 구매하라고 해서 진짜 몇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처방을 받으시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쯤은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 진찰을 권유드리고, 두 번째 이제 연고가 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세 번째가 자욕 같은 보존적 치료인데 생활 습관 교정으로도 체질이 좋아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다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 볼 때 10분 이상 힘주지 않는다,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지 않는다, 변이 딱딱하지 않게 물, 과일, 야채, 식이섬유 많이 드신다, 변비 설사 안 생기게 조절한다, 따뜻한 물에 엉덩이 담그는 자욕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과음하지 않으시고 무리하지 않으시고 방석 쓰시고 스트레칭 중간중간에 같은 자세에 오래 앉아 있지 않기, 이런 관리만 좀 하셔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증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체질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되게 의외네요. 병원이 훨씬 더 비쌀 거라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맞춤 진찰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약값이 더 저렴하다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약만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오시면 검사를 좀 하기 때문에 검사비가 좀 나오니까 그 금액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진료 후에 검사 후에 다음에 약만 받으실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런 오해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한 검사를 하는 거는 피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놀랄 때가 많아요. 저도 어릴 적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가면 되게 금액이 부담됐거든요. 이전에 초음파가 급여되기 전에는 초음파 하면 막 10만 원 넘게 나오고, 그러면 병원에 가면 30만 원씩 나오고 막 그 이상 나올 때도 있고, 제가 봉직이 시절에도 막 병원비 많이 나와서 그냥 진찰하러 왔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냐고, 그렇게 봉직이 시절에 막 이렇게 원무과에서 이렇게 큰 소리 나고 이런 경우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편외과로 개원하면서 최대한 좀 정직하게 하고 검사는 최소화하자는 그런 진료 철학으로 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검사가 최소 검사를 해도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약만 처방하면 그렇게 차이는 크고요. 병원에서 약 처방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전신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수술하면 전신 마취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술하면 뭐 복강경 수술이든 산부인과 수술이든 대부분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항문 수술은 항문만 마취되면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는 안 합니다. 물론 아주 가끔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하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척추 마취나 미추 마취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척추 마취, 미추 마취 아세요? 아니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척추 마취는 그래도 아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반신을 마비하는 거죠. 척추에 마취제를 넣어서 하반신을 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 마취로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항문외과도요. 저도 대장문 전문병원에서 2010년에 입문해서 체질 수술을 시작했을 때 척추 마취만 했습니다. 근데 척추 마취는 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았고, 저는 장편외과를 개원하면서 미추 마취만을 하고 있는데요. 미추 마취는 이제 꼬리 밑자, 척추의 꼬리에 마취를 해서, 보통 척추 마취는 이제 이 허리 쪽에 척추에 마취를 한다 그러면, 미추 마취는 꼬리뼈 거의 끝날 지점에, 척추가 거의 마지막에 있는 지점에 마취를 하게 되는데, 미추 마취를 하게 되면 항문 주위, 거의 항문 주위만 마취가 되고요. 1시간에도 2시간만 지나면 마취 효과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만 마취가 되고 금방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 거죠. 척추 마취는 6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됩니다. 6시간 동안 움직이면 안 되고 머리도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척추 마취를 했을 때는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정말 소변이 안 나와서 소변줄을 꽂아서 소변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조금 불편해서 힘들었어요. 네.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래서 관장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는데, 미추 마취는 1-2시간만 지나면 마취가 다 풀려서 화장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관장도 안 해도 되고 금식도 안 하셔도 되고 두통도 없고 뭐 바로 움직이는 게 가능해서 너무 좋아요.
개원하면서부터 미추마취를 하게 됐는데 너무 좋고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듣고 보니까 미추마취가 정말 장점이 많은 방법 같아요. 근데 마취와는 별개로 또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회복 과정에서 통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치익 수술 이후에 통증은 얼마나 심한 편인가요? 제일 답변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이기도 해요. 사실 치질 수술하고 나서 대부분 두 가지를 걱정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얼마나 아플까. 두 번째는 인터넷에 막 조사를 해봤더니 치질 수술하면 변이 샌다고 하는데 변실금이 온다고 하는데 혹시나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걱정을 많이들 하시죠. 일단 통증 얘기를 먼저 드리면요. 통증은 있습니다. 통증이 없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 네, 왜냐하면 항문 수술이라는 게 이렇게 항문이 변을 볼 때마다 늘어났다가 다시 다쳐야 되잖아요. 안 다치면 변이 새니까. 그래서 그 이완과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가 자꾸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아프죠. 그리고 새벽이나 밤이나 배변하고 나서는 역시나 관략근이 막 경련하기 때문에 통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통증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터넷이나 블로그나 후기나 이런 데 읽어보면 아프다는 사람 글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아픈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의사들은 안 아프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연고나 자욕이나 뭐 무통주사나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도 안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그 후기나 블로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아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해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다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들은 하시는데 워낙 글들이 많다 보니까 안 아프다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안 아픈 사람들은 글을 잘 안 적습니다. 대부분 저는 한 80에서 90%는 그래도 참을 만한 통증, 약하고 연고나 무통주사로 조절이 될 만한 통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10%에서 20% 정도는 진짜 아프시기 때문에 보통 그런 분들이 글을 적어서 치질 수술은 다 아프다, 엄청 아프다라는 오해들이 있으실까 봐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실금인데 변이 새는 거죠. 네. 실제로 과거에는 수술하고 나면 관략근의 힘이 좀 약해져서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저도 그 이전에 이제 근무했던 병원들에서는 그런 경험이 좀 많기는 했죠. 근데 저는 개원할 때 약간 좀 전문 영역이긴 한데요. 관략근 절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질 수술할 때, 치액 수술할 때 관략근을 조금 절제를 해서 관략근 힘을 좀 떨어뜨려서 느슨하게 해주면 진짜 안 아프거든요. 아까 관략근이 경련할 때 아프다 그랬잖아요. 동그랗게 그 관략근을 조금 절제를 해서 힘을 떨어뜨려주면 진짜 안 아픕니다. 근데 그게 변실금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변실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관략근 측방 절제술을 안 하기 때문에 절대 변실금은 없다.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치질 수술 이후에 입원을 통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해도 되는 걸까요? 저희 장편외과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입원이 된다. 하루 입원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척추마취 아까 얘기 드렸는데 척추마취 하면 사실 거의 입원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입원을 해야 돼요. 최근에는 입원을 안 하는 병원도 좀 생기고 있지만 두통이나 뭐 배뇨장애,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문제, 뭐 소변줄을 꽂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입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입원하는데 미추마취는 항문 주위만 마취가 돼서 한두 시간만 지나면 마취가 풀려서 화장실 가고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샤워도 가능하시고 뭐 산책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당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저희 장편외과는 미추마취를 하기 때문에 당일 퇴원을 다 하시고요. 대신에 하루로 입원이 인정이 됩니다. 이게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입원 처리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입원이 돼야지 이제 실비로 보험금을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당일 퇴원하지만 그래도 하루로 입원이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는 입원 안 하셔도 되는 병원이 되게 많죠. 다른 병원들은 웬만하면 당일 퇴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병원이 꽤 많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이 부분도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도 입원을 많이 하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당일 퇴원을 자꾸 얘기를 하고 미추마취를 자꾸 얘기를 했더니 애청자분들이 다른 병원 가서 왜 미추마취 여기는 안 돼요? 왜 여기는 무조건 입원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저한테 또 뭐라 하세요. 방송에서 너무 그렇게 미추마취 얘기를 많이 하지 마라. 아직까지는 척추마취를 하는 병원이 훨씬 더 많다. 입원하는 병원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척추마취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입원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원마다 방식은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액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병원을 골라야 할지 원장님께서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또 혼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또 혼날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를 얘기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주치의 같은 병원을 찾으셔야 된다. 사실 항문은 우리가 뭐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되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고생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좀 꺼려지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고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물론 치료는 또 재발을 하기 때문에 치료편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주치의 개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오해들을 하시는데 대학병원 가면 항문 수술 안 하거든요. 항문 진료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2차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대장문 전문 의원에 가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집 근처에 자기 병원의 주치의 같은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같은 것도 주치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항문도 주치의 한 명 주문 주치의 한 명 주문 좀 두시는 게 좋고 주치의를 선정할 때는 저는 정직하고 정확하고 정성을 다하는 병원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수술에 대해서는 수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춤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이 수술이 가장 좋아요. 모든 사람한테 이 수술을 하는 병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이 수술이 좋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수술이 좋고 왜냐하면 치질도 되게 모양도 다양하고 상태도 다양하고 또 항문 구조나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개인 맞춤형으로 수술을 하는 병원을 추천드립니다. 치액 수술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정보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치액 수술 이후의 관리 방법이나 회복 과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